폭주를 하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술 마시고 문제를 자꾸 필름 끊겨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냐, 요 세 그룹과 세 그룹을 나눠서 봤더니 이 췌장의 베타셀이 결국 인슐린 분비하는 일인데 뭡니까? 술을 가장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마시는 그룹에서, 그 다음에 지방질도 적당히 먹는 그룹이 이 펑션이 좋더라.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. 물론 술을 전혀 안 마시는 그룹이 있다면 한 요쯤은 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을수록, 그 다음에 이 지방질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.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삼겹살에 소주 드시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. 당뇨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? 당뇨의 진단. 네, 혈당 검사. 아주 간단합니다. 당뇨는 뭐 CT 찍고 뭐 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. 이 BC주에서는 이건 아세요? BC주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 40이 넘으면 3년에 한 번씩은 당뇨 검사를 스크린,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40이 넘으셨으면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내 그동안 검사 안 했으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하세요. 뭐 간단합니다. 한 번만 굶으시면, 뭐 굶으실 필요도 없죠. 아침에 일찍 가시면 되죠. 당뇨병의 진단은 일단은 이제 내가 뭐 이래서 왔다 그러면 의사가 이 사람이 당뇨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증상을 다 들어보고,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에 지금 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보고, 이 사람이 과연 당뇨를 일으킬 만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되겠어요. 이게 이제 문진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해서 뭐 이 망막 검사도 해보고, 의사들에게 불을 비치잖아요.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혈당 측정인데, 혈당 측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공복,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. 공복이라 하는 거는 되게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굶복, 물은 드셔도 돼요. 냉물은. 그러니까 아침에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뭘 먹여봐요. 주스 같은 걸 먹여보고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재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당 혈색소, 히모글로빈은 먼저 아시죠? 히모글로빈은 이제 적혈구 안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이 물질인데, 저 히모글로빈이 예를 들면 우리 피 속에 있으니까 피 속에 있는 혈당, 예를 들면 물을 소금물에 절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짜면 짤수록 이 소금에 절인 이 배추가 더 쪼그라들죠. 이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입니다. 120일. 4개월.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평균 혈당을 백혈구는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가 4개월 동안 그 안에서 또 돌아다녔으니까. 그래서 이걸 측정해보면 단 한 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4개월의 평균치를 볼 수가 있어요. 이 검사는 공복에 안 하셔도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제 지금은 당뇨 진단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. 2013년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이게 그러니까 레코멘드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추가 검사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다 당뇨 합병증이 왔는지 보기 위해서 다 이런 걸 검사를 하겠고, 물론 소변 검사. 당뇨라는 말이 왜 왔어요? 당뇨? 오줌에서 당이 나온다. 그죠? 네.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는데, 여기서 왜 단백질이 나오는가를 볼까요? 이 당이 자꾸 나오다 보면 이 구멍이 배구멍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단백질도 나와요. 그래서 단백질이 나오면은 그때는 그만큼 콩팥이 많이 망가졌구나 하는 간접적인 이 직초가 되겠습니다. 증상은 아주 간단해요. 삼다.
그 다음에 이소, 당뇨 걸리면 소변이 자꾸 소변 많이 보여. 또 갈증, 그 아까 청년 물 막 벌컥벌컥 마시죠? 그 다음에 많이 먹죠. 사실은 혈당이 높은데도 많이 먹어요. 그 메커니즘이 깨져가지고.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이 단백질도 빠져나가니까 체중은 그렇게 찌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. 병이 진행이 되면서.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증. 왜 무기력증이 올까요? 네, 맞아요. 에너지를 못 쓰니까. 에너지는 남아 도는데 그걸 태울 발전소가 없는 거예요, 세포에. 그래서 결국은 기운이 없어서 그 젊은 처자처럼 그냥 침대 생활하는. 혈당의 분류를 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한국의 세계 의대생들 중에 한국 의대생이 제일 불쌍해요. 세 가지로 외우거든요. 뭐든지 영어, 한문, 한국말 같은 터미놀로지도 세 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근데 제일 그 중에서 불쌍한 사람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또 공부하는. 왜냐하면요, 그게 누군지 아시겠죠? 한국이나 미국은 다 이걸 씁니다. 유니트를. 캐나다는 이걸 써요.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. 이건 또 외워지지도 않아요. 막 5.0이면 5.0이고 뭐 이렇지 뭐 7.8, 11.1 막 이걸 외우려니까요. 진짜 머리에 쥐가 나요. 100, 120, 125, 막 200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 좋은데 이걸 엇거지로 만들어 놓으니까.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한국에 가시면 이걸 쓰고 캐나다에서는 이걸 쓰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기준치가 다 나오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120까지가 정상이었어요. 근데 점점 120도 안 돼, 110도 안 돼. 이제는 100. 왜 그러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더라. 뭐 99는 괜찮고 100은 안 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상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. 그만큼 이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. 그죠? 그래서 이 정상치하고 그러니까 definitely 당뇨병하고의 그 중간에는 경계형 당뇨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프리다이어비티스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범죄 가면 의사들이 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공복 혈당이 이 정도 될 때 공복 혈당 이상증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했다가 잴 때 이게 높으면 그 다음에 뭐 내당 검사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합니다. 여기서 공복 혈당과 이 글루코스 톨러런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?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인슐린의 센시티비티, 인슐린이 얼만큼 작용을 잘 하느냐 얘기예요. 인슐린 작용이 좋으면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고 혈당이 피크로 쫙 올라가면 인슐린도 그만큼 올라가서 그걸 금방 이게 이 피크를 낮춰줘요. 그래서 2시간 있다 재면은 이게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. 이렇게 높지 않아야 돼요.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인슐린은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도 혈당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이 글루코스의 톨러런스가 망가진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의 센시티비티가 떨어졌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 작용이 안 된다. 그래서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너무 많아요. 자꾸 올라가요. 왜냐하면 안 먹히니까. 근데 현대에서 쓰는 모든 대부분의 약들이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심지어는 또 인슐린을 주사까지 줘요. 작용을 안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으면 좀 하니까. 그 얘기는 뭐예요?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치료가 안 되죠. 현대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 중에 하나가 장수와 인슐린은 반비례한다 라는 논문이 발표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.
그 얘기는 뭐예요? 인슐린이 그만큼 적은 양으로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. 간접적으로. 그래서 인슐린이 장수의 지표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인슐린이 높으면 아무리 저기에서 정상 범죄에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혈당이 정상이니까 나는 아무 일 없어 라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죠. 혈당 측정할 때 이렇게 글루코메터가 있는데 이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, 자 그럼 당뇨가 오면은 왜 나쁜가? 아까 그 아나운서가 당뇨가 이 세계적인 대안이고 이라고 하는데 그건 합병증 때문이라고 그랬죠. 당뇨의 합병증은 뭔가? 당뇨라는 거는 이 혈당이 높기 때문에 피가 가는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. 피가 가는. 그래서 가장 먼저 망가진 게 그 피를 날라주는 혈관, 이 동맥이 되겠죠. 그 동맥에 경화가 와요. 그럼 이제 피가 잘 안 가니까 심장마비, 뇌졸중, 고혈압. 이 심장마비, 뇌졸중이 당뇨 환자들이 5배에서 8배 높다. 그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, 당연히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은 이 사촌 쫓아오고, 그 다음에 말초혈관이 자꾸 막혀가니까는 남자 같은 경우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고, 그래서 비아그라가 많이 팔리는 거고, 하지절단, 이다 이제 합병증에서 나옵니다만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신장. 제가 신장 재작년인가 얘기할 때 신장은 다 사구체, 그러니까 붓이라고 하나요? 재봉틀의 붓. 보면 실이 막 안에 감겨져 있죠. 신장, 콩팥은 붓이에요. 말하는 그런 게 수십만 개, 100만 개가, 수백만 개가 박혀 있어요. 그 안에 혈관이, 미세혈관이 피를 다 돌게 하면서 걸러내고 필터하고 내보낼 거 내보내고 하는데, 그렇게 미세한 혈관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타겟이 됩니다. 왜냐하면 신장에 혈관들이 경화가 오니까. 그래서 이 만성신부전은 거의 대부분이 당뇨가 원인이고, 이게 콩팥 때문에 문제되는 병의 가장 1번 원인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눈이죠. 눈. 당뇨가 와서 10년이 지나면 시력이 나빠질 확률이 80%. 이 눈의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. 가장 대부분의 원인, 당뇨 때문에 망막에 피가 잘 안 가니까. 이것도 좀 이따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말초 신경들이 망가져요. 신경들이 망가지면요, 대표적인 게 뭐냐면, 어떤 환자들이 와서 그래. 자기는 여기 장갑 끼는 자리가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. 그럼 뭐 100% 당뇨예요. 그 장갑 끼는, 그거는 어떻게 이 척수의 신경 지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초부터 이렇게 오니까, 이 다리도 마찬가지예요. 발가락부터 쳐서 올라요. 물이 차서 올라오듯이 가지고 종아리, 그다음에 뭡니까, 니 조인트 이렇게 점점 올라옵니다. 진행이 될수록. 스타킹이나 글로브 낀 자리에 신경이 이제 감각이 소실이 되고, 또 하나는 그게 소실이 되니까요, 자기가 어디 툭툭 차고 다니도 몰라요. 안 아프니까. 그래서 보니까 발톱이 빠졌네, 뭐 이렇게. 현대판 문둥병처럼 결국은 그래서 이 발가락 잘라내고 발목 잘라내고 야금야금 잘라내는 그런 경과를 가게 되죠. 생명에 대해서 색깔도 잘 못 알아봐요. 그랬어요? 예.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, 이 그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자율신경.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가장